자, 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이유. 사실 요 설명하기 전에 그 확인을 제가 한번 안 했네. 뭐냐면은 여러분 꼭 먼저 책을 읽어보시고 충분한 예습을 하고 이 강의를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 예습을 하지 않은 학생은 그 잠깐 휴지하고 가서 책을 먼저 읽어보고 와서 강의 듣기 바랍니다. 사실 인터넷 강의는 여러 가지 이제 시설상의 문제, 우리가 유튜브로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동영상 올리는데 여러 가지 악재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충분히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대면 강의실 강의하는 거에 한 뭐 절반 정도 시간밖에 못 쓰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충분한 설명을 못 해요. 내 욕심으로는 책은 여러분들 다 읽어보고, 나는 책에 안 나오는 얘기들을 여러분들 해서 이 부분을 이해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하니까 제가 이런 그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강의를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내 설명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설명을 듣고 또 우리가 교재도 충분히 읽어보고 때에 따라서는 뭐 참고사항이나 신문 뭐 이런 것들도 TV 뉴스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요 그림 3-2는 국민경제 순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아래와 같은 선을 지금 밟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빨리 이런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우리나라 경제도 돌려놓고 세계 경제도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 선순환 구조에서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야 세계 경제가 사는 구조예요. 이따 이제 미국의 우리 경제 규모도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뭐 이런 거예요. 악순환이라는 게 수요가 감소해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가서 소비들을 덜 해죠. 음식도 덜 사 먹고 쇼핑도 덜 하고 그러죠. 그러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돼요. 자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뭐 생산이 이익이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원들 월급도 좀 적게 주겠죠. 그래서 가계 소득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적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뽑아야 할 인원들을 안 뽑아요. 그럼 뭐예요? 실업률이 증가하죠. 요새 청년들 실업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죠. 그리고 정부의 세금도 적게 내다 보니까 그럼 이 가게나 정부도 지출을 좀 못하겠죠. 그럼 당연히 또 수요 감소로 이어지죠. 그래서 계속 이런 악순환 구조로 간다는 것이 이런 구조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했어. 뭐 인구가 늘어났던, 소비 성향이 높아졌던, 갑자기 뭐 복권 당첨해가지고 떼돈이 갑자기 들어와서 돈을 지출하기 시작해. 그러면 뭐예요? 기업이 물건을 잘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장을 더 가동하고 생산 시설도 늘리고 종업원도 늘리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가계 소득이 증가하겠죠. 월급이 올라가서 증가하기도 하지만은 종업원들을 뽑으니까 개별 소득이 전체를 합치면 총 늘어나겠죠. 정부에도 뭐예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많이 내니까, 그죠? 정부 수입도 빵빵해지죠. 그러면 다시 이 여윳돈 가지고 또 더 소비들을 하겠죠. 이런 구조로 순환이 되면은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것이고, 선순환 구조. 악순환은 요게 이제 악순환 어때요? 이건 착할 선이고 선 악이에요. 악순환은 점점 경기가 침체되게 되죠. 기업은 한 나라의 국가 경제를 결정짓는다. 기업의 생산은 곧 국가와 국민 소득을 의미한다. 개별 기업 하나하나가 얼마나 경영을 잘 하는가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그러니까 기업이 국가에서 상당한 주요한 이치에 있죠. 또 생산의 주축을 담당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경제학에서 배우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승수 효과, 그 다음에 구축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승수 효과와 구축 효과. 이 승수 효과는
그 어떤 상승이 있으면 그 상승의 가속도가 없어서 점점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내 한 변수의 변화는 그 변수의 변화를 받는 후속 변수들이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 나타나는 영향들의 합계를 우리가 승수효과다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금융에서도 이제 승수효과가 있는데, 또 뭐 만약 100만 원을 예금하면은 예금에 대한 기본 준비금이 있어요. 만약에 10만 원을 세이브하고 나중에 90만 원을 또 대출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또 대출이 되죠. 또 대출이 되죠. 이러면서 계속 승수가 쌓여가는 구조. 그 다음에 구축 효과는 이런 그 승수 효과가 아니라 정부 지출이 확대가 일어나면은, 오히려 정부 지출이 확대된다는 얘기는 뭐죠? 조금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건데, 민간이나 그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정부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기업이 막 쓰는 돈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나 이런 구조와 비슷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민간 부분과 소위 민간 부분인 가계와 그 기업이 경기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조직은 되도록이면 줄여야 된다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이론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역대 정부들이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표를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세계 경제 규모에서 한 12에서 12 정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국가 경쟁력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26위 정도밖에 안 돼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이고, 요거는 참고로, 이게 사실 경제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종류. 자, 기업의 종류는 그 구분을 여러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데, 우리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죠?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사실 중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뭐 잘 안 쓰죠. 대기업. 소기업과 중기업을 합쳐서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는 용어로 쓰죠. 또 업종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 그 제조업, 그 생산 서비스업, 그 3차 산업, 4차 산업 이런 거 들어봤었죠. 그래서 이 기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한국 산업 표준산업 분류 기준에 의해서 20개로 크게 분류하고, 그 중에서 또 한 23개까지, 뭐 제조업도 무슨 목재가구업, 무슨 음식물 제조업, 뭐 별의별 게들 다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출자자와 소유 방식에 따라서 또는 법률에 따라서 또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미치는 중요한 이유, 그 78쪽의 하단에 기업의 활동과 국민소득 이래가지고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국민소득은 들어봤죠? GNP, GDP, GNI, NI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국민 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그리고 GNI는 GDP에다가 뭐 여행 수지나 이런 것들 합쳐서 우리가 GNI라고 하고요. GDP는 우리가 국내 총생산을 얘기하고, GNP는 국민 총생산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GDP 통계를 많이 이용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GNP 통계를 많이 이용합니다.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가 여러분 어떤 보면 미국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이 아니고
유럽, 그 덴마크, 룩셈부르크 들어왔죠. 베네룩스 3국인가 뭐 해가지고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거기 아주 조그만한 땅덩이를 갖고 있는 룩셈부르크가 국민소득이 10만 불이 넘어서 1위입니다. 1위. 그 다음에 스위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그리고 거대한 미국은 5위 정도밖에 안 돼요. 5위. 우리나라는 아까 살펴봤더니 26위입니다. 26위. 참고로 좀 알아주시고. 자, 기업의 분류표가 잘 나눠져 있는 표가 80쪽에 보면은 그림 3-3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기업을 크게 보면은 사기업과 출자자, 누가 돈을 출자했느냐에 따라서 사기업이라는 게 사실 민간기업입니다. 민간기업과 공기업 또는 공공기업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기업은 개인기업, 요건 또 기업하면은 용어가 회사하고는 다릅니다. 보통 개인회사 이런 말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민간에서 상당히 배우신 분들도 막 그런 용어를 쓰는데 이건 사실 잘못된 용어입니다. 개인은 기업이 아니라 회사가 아니라 개인 기업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 크게 보면 뭐 이 소규모 양품점도 하고 음식점도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개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개인 기업이라고 다 작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70년대까지만 해도,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목재 기업인 동명기업이라고 있어요. 동명기업, 동명목재. 이건 개인 기업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삼성그룹보다 더 컸었어요. 근데 이 인천에 저걸 두고 있는, 지금도 아마 저 인천 항만에 가면 동명목재라고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업이 계속 위축이 돼가지고 지금 아주 소기업 규모가 됐고, 그 다음에 공동기업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 여럿이 하는 것인데, 이 둘 이상이 하기 위해서는 사실 법률적으로 회사의 조직을 갖춰야 됩니다. 회사의 조직.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요 회사들은 상법상의 회사예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또는 민법상의 조합, 익명조합, 협동조합, 주식회사. 그런데 이 많은 회사 종류 중에서 크게 보면 뭐 90% 이상은 대부분 다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그 다음에 공기업. 이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해서 하는 기업이에요. 사실 국영기업이 커지면은 민간 경제가 위축되고 있죠, 그죠? 또 독점적 기업이 돼 있고, 지금은 이거 분화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한국전력도 국영기업이 있었고, 철도청, 우체국 이런 것이 다 국영기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다 민간기업으로 바뀌었죠. 철도청이나 한국통신 같으면은 뭐 상당한 그 알짜배기 회사죠. 각종 공사. 이제 국영기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되고 수익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수익이 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투자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하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사공통기업, 이거는 뭐 임시적으로도 민간과 정부가 결합해서 조인트해서 기업을 만들고 운영할 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